전력전자 회로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9번째 세미나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아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응용 자료 나오네요. 응용 자료. 그리고 아마 이게 어느 책에 아마 전기 자기약 책 어딘가에 나오는 예시인데, 이때는 제가 좀 수업이란다 세미나를 좀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1입니다. 1 여기 1.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예시 푸는 건데요. 여기서 요만큼 좀 자를게요. 요만큼 요만큼 자릅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를 근거로 자속은 선 하나에 대한 거고, 엔턴이 감겨 있으면 링크 에이지 플럭스 세교 자속이 되죠. 그건 PA입니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속은 기자력 잡을 일럭턴스로 나눈 겁니다. 기자력은 NI고요. 일럭턴스는 R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요 식이 나옵니다. BA는 자기저항분의 NI라고. 그래서 자기저항은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뮤 A분의 L. 하고 위 공식으로부터 전류에 대한 형태로 폼을 바꾼 다음에 보면 전류는 면적이 날아가고 뮤 n 분의 B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자성체 선택할 때요, 단면적 A가 전류나 자기 밀도나 L이나 N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계에서만 보면 A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대 자속량 이런 데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전류랑 뭐 여기 예를 들어 자기 밀도다 뭐 그거면은 서로 관계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대로 이렇게 똥똥똥 4개를 넣어보면 대충 필요한 전류량은요 1.3A 정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1.3A에 500톤이면 이게 1테슬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기 밀도가. 이거는 순행을 하거나 진짜 엄청난 자기 밀도를 쓰는 겁니다. 여기도 약간 적어놨지만 페라이트는 0.45가 최대예요. 제품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적게는 4,500까지 이제 범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말은 최소 1에서 뭐 1.5 정도? 그 다음에 철은요 무조건 최소 20만 이상이에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고, 나노는 2만에서 6만 사이. 그래서 여기에 1테슬라라는 거는 얘가 분말 코어 기준이라면 뭐 1500짜리가 있진 않지만은 이게 뭐 철이나 나노일 수 있잖아요. 꽤 큰 값이다. 이게 나노라면은 견딜만한데 분말이거나 페라이트면 이 1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조건을. 일단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 조건 볼 때는 전류, 턴수, 자기 밀도, 자기 경로, 자속, 면적을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까지는 끊임없는 하나의 자기 경로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한번 갭이 있는 걸 봅시다.
왼쪽의 그림처럼 투자율이란다. 비투자율 뮤R 있고요. 여기 갭이 있습니다. 공기겠죠. 뮤 제로입니다. 단면적은 A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금속에 있는 자기저항이랑 공기의 자기저항이 각각 다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까? 좀 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자기 소자의 경로 L1 혹은 LM 메타리얼의 약자라서 저렇게 했고요. 공기는 릴럭턴스 2 L2 L에어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 자기 저항은 R0이라고 하면 R1 더하기 R2일 겁니다. 당연히. 각각의 자기 저항인데 R1은 메타리얼 쪽이니까 뮤0 뮤R A분의 L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갭은 뮤0 A분의 L2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요, 기구적으로 L1이 L2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L2 갭이 작다면요, 보통 작으니까 작으면 그리고 뮤R이 상대적으로 크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조건인데 한다면 여기서 L2가 미치는 영향, 뮤R의 L1 작다면 뮤R분의 L1이 미치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뮤R이요 대체적으로 값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영향을 한 번에 미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L2가 영향을 더 많이. 왜냐면은 뮤R이 수백 수천만 되더라도 값을 확 깎아먹거든요. 확 깎아먹어요. 그래서 비투자율이 클수록 L1, L2가 차이가 클수록 이 저항, 이 전체 통합 저항 R은 누가 지배하냐? L2가 지배합니다. L2. 그러니까 수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릴럭턴스 제로는 뮤 제로분의 A분의 L2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단면적 L2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상수, 뮤 제로랑 A는 상수기 때문에 L2가 자기 저항을 지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성체에서는 갭이 생기면 뭐 페라이트가 됐건 분말이 됐건 관계없이 투자율이 충분히 크다, 갭이 충분히 작다 모든 자기 저항이 갭에 쏠립니다. 갭에 쏠려요. 그러면 갭에 쏠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속은 IR분의 F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라니까? 그래서 F는 파이분의 IR이라고 하면 이 코어를 관통하는 전체 기자력,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N에다가 케이블을 또글또글 많이 감아도, 아무리 많이 감아도, 이게 아무리 NI가 있어도 누가 지배한다? 요게 지배합니다. 요게 자기 저항이 여기에 다 쏠리거든요. 자기 저항이 여기에 다 쏠려서 얘가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자성체에서 갭이 났다, 소재의 특성이 안 보여. 그냥 공기의 자기 저항만 보이는 겁니다. 공기의 자기 저항만 보인다. 재밌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다들 재미있어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봅시다. 단면적 5cm 제곱, 비투자율 800. 갭이 3mm가 났어. 전체 자기 경로는 30cm야. 뭐 말도 안 되지만 우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성체를 통한 자기 저항은 공개 투자율, 비투자율, 단면적, 자기 경로의 길이 0.3m, 596,831 암페어 퍼 웨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갭에서의 저항은 공개 투자율, 단면적, 갭의 길이 477만 4,648 암페어 퍼 미터. 와, 저항값 미치죠. 여기서 저항값이 왕창 생기는 거예요. 자기 저항값. 두 개를 합친 값이 537만 1479 암페어 퍼 웨버.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따지면 이 갭이 전체 저항의 88%를 차지해요. 88%. 근데 만약에 투자율이, 이 금속의 비투자율이 800이 아니라 4500이면 어떻게 되냐? 계산 쭉 하면은 자기 저항, 그러니까 이거 R1, 그러니까는 투자율이 크니까 자속이 많이 생겨. 자속이 동일한 기전력에서 자속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 저항이 작잖아요. 아까 전 거 800에서 59만인데 4500에선 100 몇이야. 따라서 이 두 개의 저항 비율을 보면 97%. 이 갭에서 전체 경로에 생기는 자기 저항의 97% 먹는다는 얘기예요. 증명했죠? 비투자율이 크고 이 비율이 크면 갭이 지배한다고. 갭이. 그래서 우리가 홀 전류 센서나 갭이 있는 자성체 할 때는 소재를 잘 안 봐도 된다라는 결론이 다다르죠. 왜? 저항에, 그러니까 갭에 있는 공기가 다 하니까. 공기가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작은 예시를 하나 좀 해보면, 턴, 전류, 비투자율, 단면적 L1, L2 길이를 나눴네요. 그리고 미터 단위로 하니까 10cm 제곱은 0.01m 제곱, 20cm는 0.2m, 2mm는 0.002m. 따라서 자기 경로의 자기 저항 R1은 U0 UR A분의 L1 값을 다 넣어줬네요. 106,103 암페어 퍼 웨버. 공기 자기 저항 R2는 U0 분의 A분의 L2 값 다 들어갔고 159만 1549 암페어 퍼 메타. 두 개를 더하면 169만 7652 암페어 퍼 메타. 그러면 자속은 얼마냐? R분의 기자력 169만 7652분의 턴 곱하기 전류 400 곱하기 5 해서 해주면 1.178 곱하기 10의 3승 웨버 0.001178 웨버라는 거죠. 자, 이 웨버가 되게 작잖아요. 왜 작냐? 자기 저항이 커서. 이게 자기 저항이 크잖아요. 지금 이 갭에서 자기 저항이 걸려서 자속이 얼마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밀도는 A분의 자속 0.001분의 0.001178 1.178 테슬라. 자기 밀도가 엄청 나오고 있군요. 즉 여기서는 턴이 많아서 자기 밀도가 높은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죠. 자기 밀도가 커도
1테슬라 넘어가잖아요. 이게 환용 소자라고 치면 자기 저항이 크니까 자속이 작다예요. 여기서 만약에 턴을 빼면 자기 저항이 더 자기 저항 자속이 턴을 빼면 자속이 좀 더 줄죠. 줄면 안 되네. 줄면 자기 밀도만 더 쓰네. 그렇구나. 그런 논리를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자기 밀도를 낮추려면 맞네. 턴을 빼면 착각했어요. 턴을 빼면 자속이 줄면 자기 밀도가 낮아지죠. 턴을 빼는 거예요. 근데 턴을 뺀다는 얘기는 이제 인덕턴스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자성체는 AL 값으로 설계를 하니까. 네, 일단은 재밌습니다. 드디어 우리 2형 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거죠. 철심 트랜스 뭐 약간 이런 건데, 요게 센터고요. 요게 외족이죠. 왼쪽 오른쪽이 외족인데, 이게 보자 이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경로 길이, 자기 저항, 각각 자속이라고 할게요. 자속은 파이 1이 R2, R3의 합비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면적 A1, A2, A3. 이 가운데 NI가 있으니까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 저항 R1, 그러니까 요쪽이죠. 요 센터의 자기 저항 R1, 유제로 뮤R A1분의 A1 하고 왼쪽 오른쪽의 자기 저항도 각각 나올 겁니다. 현재 갭이 없기 때문에 단면적과 자기 경로로만 자기 저항이 결정돼요. 그래서 토탈 저항, 이거는 R1 더하기 자기 저항의 통합.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흐르는 자속 파이 1, 파이 2, 파이 3은 이렇게, 여기는 R0분의 N1인데 나머지 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똑같아요. 전압전류 공식이랑.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턴 전류 비투자율, 각각의 단면적, 각각의 길이를 줬을 때 위 쓰시게 되면 그대로 저항값 R1, R2, R3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요거 좀 실수가 있네. 아니요. 여기 R1이 중족이면 R2, R3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R3은 R1이나 값이 같다 보니까, 그쵸? 단면적도 같고 길이도 같아. 그러니까 값을 요 두 개만 쓴 거네요. 해서 R 자기저항 토탈 값에다가 다 넣었더니 144,528A 펌이다. 그래서 자속 파이문은 R0분의 기자력 NI, 그래서 2000 곱하기 10 나누기 144,528, 0.14 웨버가 나오네요.
0.14 외부에서 각각의 반대쪽 저항값, 이건 왜 점을 빼면 이거 내가 점 뺐나? 이거 점 들어간, 이게 점이 아니라 그냥 단위수 표현한 건가 보네요. 0.28, 0.019. 그래서 0.14 웨버가 나오면 R2로는 0.12 이쪽으로 주로 흐르네요. 하고 오른쪽으로는 0.018 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차이는 A2가 단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저항이 작은 거예요. 지금 작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훅 다 흐르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 거 이해하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밀도는요. 자기 밀도 자속은 BA니까 역산해서 각각의 우리가 자속을 아니까 각각의 단면적 넣어주면 자기 밀도가 28테슬라, 12테슬라, 3.8테슬라 돌아가네요. 이렇게 돌아가고요. 요거는 예전에 했던 수식인데 전류, 턴, 단면적, 자기 경로, 자속, 비투자율이면 파이는 BA, 뮤, HA 요걸 알고 있고, 따라서 파이는 뮤, H는 L분의 N이 길이분의 기자력이니까 여기 왔으니까 요거 알고 있고, 그래서 인덕터는 전류분의 자속이야. 그래서 전류분의 자속이 I분의 람다이고, I분의 람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여기다 넣은 거네. 여기다가 넣으면은 뮤분의 L분의 N제곱 IA가 나온다. 요게 인덕터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턴수, 전류, 자속을 알면 L 값을 아는 거네요. 간단하게 I분의 N파이니까 턴수, 자속, 전류, 인덕턴스는 3L2. 요거는 자속이 주어졌을 때고, 자속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자기 경로, 단면적, 턴수, 비투자율, 전류라고 했을 때 있죠. 자속은 R분의 NI인데 R은 뮤 A분의 L분의 NI, 뮤는 L분의 ANI. 그냥 요 식에다가 넣네요. 그냥 뮤, 공기의 뮤 값에다가 비투자율 뮤 R 넣고, A는 0.01 메타제곱, N은 100톤, 전류 1A, 그 다음에 자기 경로 0.5m 넣었더니 2.51 곱하기 10-4성.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자속이 2.51 곱하기 10-4성이야. 그러니까 인덕터 I는 N분의 파이니까 여기다가 값들 다 넣어주면 인덕턴스가 0.0251 헨리. 처음 혹시 영상 듣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저는 기억이 다 나진 않더라도 이거를 계속 연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하고서는 넘어가고 있거든요. 맞아 이랬지 하면서. 여기서 전류란다. 인덕턴스는 전류분의 기자력, 전류분의 자속. 그래서 턴으로 나누면 N분의 L이 I분의 8이다. 요게 AL. 요게 AL이에요. AL은 턴당 생기는 인덕턴스거든요. 그래서 자속은 R분의 NI. 뮤 A분의 1은 자기 저항이네요. 자기 저항 값 넣고 구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I, 그쵸. 그러니까는 턴수와 전류는 내가 골라야 돼. 그러면 당연히 자속이 커지겠죠. 자속이 커지면 턴이나 전류, 인덕턴스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L값은 고정이고 L값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이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ni가 우선은 되면은 ni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n이 상수, i가 변수, al 값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al 값이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방향을 좀 잘못 적었는데. 그래서 ni 알면 al의 범위가 나온다. 맞아요. 범위가 나오죠. n을 알면 선당 인덕턴스 L 값을 안다. 이게 자기 소자의 특성을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전류로부터 자기 밀도나 자속 조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턴으로부터는 L 값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때 내가 뭘 되게 시간이 있었나 봐요.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9번째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